2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좀 반등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97,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10만 달러를 뚫어내려고 왔다가 거의 한번 빡세게 저항맞는 모습을 보였는데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아쉽다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가 상당히 시뻘겋죠. XRP 수익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급격한 폭등 장세를 보였던 두 종목이 살짝 좀 힘이 빠져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 XRP나 솔라나보다 조금 일찍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라이트코인이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도 2% 이상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일가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특히나 또 알트 시즌의 어떤 시작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좀 답답합니다. 이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좁은데 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 박스권 고점과 저점을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니까 모르긴 몰라도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멘탈 털리기가 굉장히 좀 쉬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도 되고 이 박스권이 언제 마무리가 되고 10만 달러 위로 다시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고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반등세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경인데 이건 둘 중에 하나죠. 개미들이 던지는 것 플러스 마켓 메이커들의 장난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좀 시세 흐름 자체가 좁은 박스권에서 어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잠재 재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굳이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던질 상황은 확실히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내 관점은 어떤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굉장히 빡셉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직후 11월 초보다 더 높아요. 61.3% 수준으로 지금 치솟은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요때 알트들이 날뛰었잖아요. 그냥 55%까지 쫙 빠졌을 때 과연 이게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좀 기대하기에는 좀 이렇게 쭉 빠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가 굉장히 긴 글을 통해서 상당히 분석적인 내용을 나름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되게 내용이 괜찮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극적인 약세 심리를 보이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일간 투매가 진행이 되면서 엊그제 상황 말하는 거죠. 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알트코인 홀더들은 지난 6개월에서 12개월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토큰화된 자산, 실물자산 RWA, 또 탈중앙화 생태계, 디파이, 비트코인의 정부 재무제표 포함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 환경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 상승장의 완벽한 조건이다. 지금 시장은 2017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상승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더 긴 상승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다. 최근 시장 붕괴로 투자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극단적인 저점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이 됐다. 지금 심리는 15만 달러 불가능하다. 이런 심리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환경은 너무 좋은데 이 심리적인 환경이 완전 기가 죽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 기관 자금의 유입, 은행들의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 확대 등이 시장에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관들은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 일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얘기하는 거죠. 은행들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디파이와 은행이 연결되면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 사실 이런 상황 자체는 전례 없는 일이고 암호화폐 역사와 관련해서 한 획을 긋는 지금 우리가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포패 아저씨는 이런 전폭적인 친 암호화폐 환경이 아주 빡세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엄청난 강세장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완벽에 가까운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올해 대형 자산 버블이 발생하고 모든 시장이 조정을 거친 뒤에 비트코인은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에 도달한 뒤에 정상화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알트코인 약세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4년 주기 패턴이 점진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약간 드라이하고 담백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사람인데 상당히 빡센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확신범인 거죠. 네, 확신범의 관점에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30만 달러, 100만 달러의 숫자 자체는 워낙 전폭적이어서 조금 약간은 단기적인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는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좋겠고, 지금 버블이 여러 자산들에 다 버블이 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 안 빠진 상황인데 버블이 한번 빠지면서 정상화되고 특정 자산으로 수요가 좀 몰려준다라면 이런 상황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또 간단치 않은 얘기를 해요. 트럼프 퇴임 전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50만 달러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2025년에 20만 달러, 2026년에 30만 달러, 2027년 40만 달러, 2028년 50만 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재까지 39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대차 대조표의 암호화폐를 부채로 기록하게 하는 회계 지침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업계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폭적인 가격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비트코인의 굉장히 친화적인 은행이긴 한데 기성 대기업 금융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 일반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지금 1년에 10만 달러씩 오른다라는 얘기를 스탠다드 차타드가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고, 강세 뒤에 약세 국면이 어느 수준으로 펼쳐질지 진짜 이번 사이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블랙록은 유럽에서 비트코인 ETP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합니다. 블랙록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해당 펀드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증권거래소에는 암호화폐 관련 ETP가 약 160개 상장돼 있다. 하지만 블랙록이 북미 지역 말고 다른 곳에서 비트코인 ETP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과연 또 유럽에서 정말 어떤 기술 발전과 혁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답이 안 보이는 곳이 EU인 것 같아요. EU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측면이 있어서 혁신의 측면, 발전의 측면에서는 이미 시대적인 어떤 기회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곳에서조차 지금 블랙록이 뻗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발투나스 얘기가 재밌어요. 블랙록은 유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수수료가 변수가 될진 아직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큰 입지를 가진 세계 최대 자산 관리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ETP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물 ETF로 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재밌습니다. 블랙록이 또 주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고, 거의 뭐 북미, 유럽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다 쓸어 먹겠다라는 지금 의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은 어떻다? 진심이다. 이 와중에 타이거 21의 설립자 마이클 소넨펠드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타이거 21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천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들, 이 개인들이 모인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자산 운용사 역할도 하면서 진짜 고액 부자들이 다 모여있는 모임인 거죠. 그래서 회원 규모가 1200명이 넘는데요. 지금 돌리고 있는 총 자산이 2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기관급 어떤 모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단어 자체가 뭐 그룹은 아닌 것 같고, 뭐 네트워크인데 사실상의 자산 운용사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6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타이거 21이 보유 중인 2천억 달러 자산의 1에서 3% 수준이다. 암호화폐 분야는 흥미로운 분야다. 일부 암호화폐는 금을 대체하고 있다. 금이 전통주의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비트코인은 보다 새롭지만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진짜 이 부자 클래스 중에서 초부자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 네트워크의 설립자가 6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시대 변화의 양상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빠르게 지금 채택이 갑자기 훅 하고 되다 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젤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거의 석 달 동안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리는 이제 끝났다 해서 모두 이겨낼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수없이 왔다 갔다 거의 조울증 양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계획은 변함없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네, 인내심. 참 어려워요. 이 9만 달러에서 지금 10만 달러 박스권인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좀 어질어질하긴 하네요. 이 박스권 고점과 저점을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이 매우 빡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전폭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칼문, 비트코인 1시간 차트, 대칭 삼각형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위쪽으로 뚫고 올라서면 이제 10만 5천 달러까지 갈 거고,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 9만 달러까지 다시 이제 큰 박스권, 이 상태를 또 봐야 된다는 거를 지금 1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방향성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 개미 투자자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매수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개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 12월 말부터 쭉 빠지고 있다는 거. 개미들은 쫄아있고 기관들은 매집하고 있고, 역시나 약간 정답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쉬 크립토, 비트코인은 15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20배 상승하는 알트 시즌을 보게 될 것이다. 기관들은 매일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6개월에서 8개월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현명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아요. 특히나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이제 약간 싹수 있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일단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과 관련한 부분들 머지않아서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도 사실 결국에 핵심 타겟은 미국이다라는 거를 트럼프 아저씨가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희귀 광물, 히토류 같은 거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장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야 히토류 우리한테 팔아 이러버리니까 오케이 땡큐 좋아, 이렇게 지금 또 그림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관세 전쟁도 더 악화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어느 정도 김이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약간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진핑 아저씨 입장에서도 군부와의 관계도 지금 약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다른 국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월 18일 FTX 자금 상환, 돈이 들어올 가능성 시장에, 그래서 어쩌면 2월 18일이 알트 시즌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재료로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들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에 휩싸일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 뭐 경험이 부족하고 공부가 안 돼서 공포 심리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공포 심리에 휘둘리면 이 시장은 견딜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더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리서치를 빡세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